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한 지 벌써 한 일주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현재 지수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연구를 할 겁니다. 현재 말씀드렸던 대로 큰 폭의 조정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죠. 하루 만에 다시 21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의미가 있어요. 해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초점 맞추고 있는 분야 중에 바이오가 핵심인데요. 이 바이오 관련주 중에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 날 정도로 급락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 사실 이 시세는 불량 시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 등을 간단하게 조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인데요. 자, 일단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 탄력적인 반도로 연결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시장을 억누르는 악재들, 물론 단기적인 악재 또는 구조적인 악재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그런 악재는 아니죠. 미국 증시의 반응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 점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들이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규모가 사실 어제 5,700억 원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죠. 5,700억 원 정도 도표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어제가 피크인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 특별히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429억 원 정도 시간상으로 아주 충분히 지나지 않았지만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2천억 원 정도 2천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상당히 그 규모가 축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건데, 말씀드린 바 있죠.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12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외부적 환경, 불량 환경도 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MSCI의 중국 상하이 A주의 지수 편입 5% 추가 편입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물량이다. 이 물량은 최대 3조 원 정도지만 현재 보편적으로 2조 원 정도 내외로 그 물량이 출해될 것이 했던 건데요. 최근 12거래일 동안 나온 외국인 물량은 대략 한 1조 9천억 내지 1조, 오늘까지 합치면 2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다 나왔거나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물량은 5천억 원 정도 내외다. 최대 1조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이런 정도 수준이면 우리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추가적인 낙폭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낙폭은 불과 한 50포인트 내외, 즉 종합지수로 봤을 때 2050포인트 정도, 그런 정도라는 것을 이미 진단을 해드린 바 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환율보다도 환율도 하루 만에 안정이 되고 있죠. 1178원 정도. 그 수준에서 오늘은 멈춰있는 상태라는 것인데, 차트상에서 보이는 이 그래프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최근 8월달 이후에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 다시 내려옵니다. 마치 주가 지수와 비슷하죠. 금리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 채권값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을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는 국가 전체 펀더멘털이 심각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 대망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처럼 대단히 우려되는 심각한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태라고 한다면 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아주 환율도 약간 불안하게 움직인 측면도 곁들여서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기는커녕 최근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거꾸로 금리는 내려가죠. 채권값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상태, 그들이 말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한다면 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반대도 하는 점에서 최근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임을, 기술적인 하락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현재 현상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현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수급을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난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무려 6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5위권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매도를 할 때 보편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많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삼성전자도 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 등에서도 매도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프로그램 매매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2중, 3중으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만한 가장 적격한 대상이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그 점은 셀트리온도 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도 기관도 거의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또 자연스러운 조정 치고도 현재 다른 종목과는 달리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보십시오. 거래량도 폭증하지 않고요. 상당히 얌전하게 그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차트상으로 21선이 깨지고 그 밑에 61선이 121선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추가적인 이격 조정의 성격의 그런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의 폭은 크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면적인 모습만 잠깐 짚어봤고요. 자,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트론 메딕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난 9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불과 뭐 2,000원? 2,000원 정도? 2,500원. 그런 정도에 있는 주가가 갑작스럽게 지금 만원까지 치솟아 올라가는데요. 그 기간이 한 8주 정도 됩니다. 8주 정도 되는 사이에 인트론 메딕이라는 하는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 또 한 주 만에 지난 월요일부터요. 급락을 거듭하더니 오늘의 지금 시세가 4,000원 정도 내외에 있습니다. 60%나 급락을 하면서 고점에서 매수했던 일반 개인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상당히 불량한 시세를 현재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빼먹어서 지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현대수연구소에서는 현재 이번 주 내일이네요. 내일 모레 일요일날 증권 강연회를 합니다. 장소는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 홀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한 3시간인데 약간 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최근 조정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말 장세 및 연초 장세입니다. 상당히 좋은 장세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폴더폰 핵심이 되는 이슈들이죠. 거기에다가 진짜 짚어봐야 될 것은 뭐 현재 바이오나 5G 같은 보다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뭐 인터넷상으로도 뭐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듣는 게 훨씬 더 느끼는 게 다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참가를 좀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현재 제가 하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납득이 되시거나 인정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나 또는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어드밴티지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인트론 메딕 들어가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가 상당히 불량해요. 그 전에 왜 이 종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를 한번 그 호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시경 업체예요. 캡슐 내시경입니다. 캡슐 내시경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긴 해요. 어쨌든 최근 현재 1차, 2차 넘어서
상당히 첨단 기술이 장착 또는 개발된 그런 내시경, 상부 위장관용 내시경인데 이거를 유럽에 인증을 추진했다. 유럽 시장이 크단 말이에요. 세계 2위 시장이고 조금 더 현재 시장 들어가는데 우호적인 여건을 제시한단 말이죠. 유럽 인증을 추진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지난 9월 달부터 좀 현재 10월 달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호재인데요. 최근 들어서 불과 한 일주일 전입니다. 갑작스럽게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요. 한 주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8,000원 내 9,000원 정도 수준인가요? 뭐 그 정도 수준. 제가 이제 컷을 표시하고 있죠. 중국 식약 쪽에 판매 수익을 획득했다는 건데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중국 총판 리찬포스트 사이언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대신 주관해서 추진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또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위질환 환자가 무려 1억 2천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고요. 매년 50만 명이나 위험으로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파장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분위기까지 연출이 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네들이 최근에 갖춘 캡슐 내시경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경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인체, 통신 기반, 고속 촬영 및 그리고 체내에서 위치 제어나 또는 자세 또는 동작 제어까지 가능하고 단순히 진단을 넘어서 기초적인 약물 투여까지 행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범위도 그 전에 대장 정도만 상당히 제한된 분야죠. 현재 캡슐 내시경을 쓸 수 있었던 건데, 적용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 범위가 넓어져서 위암, 기타 등등 더 넓어진다는 게 전 신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현재 그 범위가 넓혀진다. 그리고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현재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등의 그런 내용으로 좀 포장되어 있단 말이죠. 내용이 그럴듯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런 건데요. 또 다른 부분도 있죠. 당시 차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9월 달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이 기간은 현재 인트로 매딩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매지원이나 HLB나 또 젠비엑스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시장 분위기에 어느 정도 편승을 했다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주가가 이건 뭐 대단합니다. 이 종목이 많이 알려진 종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2-2달도 채 되지 않죠. 주가가 2,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만원까지 수직 거의 5배, 5배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자, 이게 상승 배경인데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징이 좀 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비중은 낮아요. 외국인들은 1.29% 정도. 이게 메조원이나 또는 HLB나 또는 헬릭스미스 등과 같은 어느 정도 알려진 공신력 있는 바이오주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거의 매수하지 않은 일반인들만이 현재 관심을 갖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에서 일단 그 점에서 공신력이 있냐 없냐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 과정에서 이 정도 상승하면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거래가 폭발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건 보세요. 그냥 장대 양봉이 몇 번씩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급증하지 않고 거래액감도 보면 200억 원 내지 7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뭔가 좀 인위성이 느껴진다는, 인위적으로 주가가 좀 부양된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주업은 신약 관련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의료기기 업체 주가는 아시다시피 별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대세이거든요. 근데 의료기기 업체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 자체가 사실 이상하기도 한 겁니다. 급등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시세가 아니라는 점을 그 점에서도
충분히 느껴진다는 것에서 사실 이제 이 종목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올라간 측면이 있긴 있어요. 8주 정도에 걸쳐서 그래도 8주 정도 소요가 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올 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반토막도 더 됐죠. 급락을 했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문제는 현재 호재가 물론 유럽 인증 추진이라고 하는 호재가 기존에 있긴 있었지만 꼭대기에서 지난 11월 18일 날 발표됐다고 그러네요. 현재 그 중국에 지금 뭡니까? 중국 식약청 판매 승인을 획득 추진한다는 내용이 전달되면서 이게 11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나오면서 이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호재로 작용됐다는 건 하필이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왜 그 호재가 나왔냐 이건 상당히 의심이 되죠.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인위적으로 그런 호재를 내놓고 또 특정 물량이 빠져나갈 흔적이 역력하다 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현재 지금 보도에 의하면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고 그러죠. 현재 이 업체가 만성적자, 이 업체는 창립된 지 15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를 현재 면치 못하고 해서 계속해서 영업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시비 물량을 발행하거나 했던 건데 항상 그 시비가 도래가 되면 전환사채예요.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사채로서 현재 돈을 현재 지금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죠. 상환 의미가 따르는 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기준가 이상이면 주식으로 전환되니까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기준가 이하가 되면 사채로서 돈을 갚아야 돼요.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을 항상 안고 있었던 업체인데 제가 유상증자 100억을 했는데 유상증자가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한 약 5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시비 물량이 도래가 되는데 이 주가가 낮으니까 이게 주식으로 상환되지 않고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이거 띄우자마자 그러니까 지난주 말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15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일 정도 되는데 157만 주 157만 주라고 한다면 약 150억, 120, 30억 정도 되는 그 물량이 갑작스럽게 최근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자금 규모가 그 정도 되죠. 100억 원 내지 15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거의 금액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서 호재를 유발시켜서 거래가 급증하게끔 만들고 그들은 빠져나갔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개연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작전이지 뭐예요. 상당히 불량한 작전입니다. 이런 작전주들이 옛날에는 횡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감독 체계가 상당히 강화됨에 따라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판 이런 식의 작전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종목에 녹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종목을 걸러내는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몇 가지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판단을 할 수 없는 불가 NA, not answer 내지 not rating, NR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 물론 바이오 대부분이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캡슐 내시경에 대해서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현재 개념은 좋아요. 하지만 일단 이것이 일반만큼 수익성이 있을지 이게 비용 문제, 이게 상당히 캡슐 내시경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따르는 것이고 수익성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장성 문제, 그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 그것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다 치더라도 시장 진입 장벽이 낮으면 그건 다 뺏기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또 실적으로도 창립된 지 15년 된 업체인데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적자 지속 종목입니다.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대주주가 계속 변경이 돼요. 한계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그겁니다. 대주주가 계속 변경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한계 상태 거의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자금이 계속 딸린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작전주로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시세 조작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이 종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특정 기관 또는 현재 뭐 외국인 기관이죠. 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그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개인들도 대거 참여를 했던 그런 시장 인기주도 아닙니다. 그죠? 소외됐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고, 비교되는 종목이 같은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메지온이나 HLB나 이런 좀 헬릭스미스나 이런 종목들은 자체 임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을 뿐이지 공신력은 있단 말이죠. 외국 기관도 갖고 있고 이런 종목과 전혀 다릅니다.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위적인 주가 부양 흔적이 역력해요.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개월짜리 현대판 작전주 거의 없어, 영화 속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시세가 이제 분출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막판에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종목은 구분이 돼요. 막판에 장대 양봉으로 두세 개가 막 나왔어요. 이건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장대 양봉. 보편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래가 아주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분출됐지, 올라갈 때 분출된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누가 끌어올렸다는 얘기, 흔적이 되거든요. 이런 종목에 현혹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오면 이건 매수 신호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무조건 매도 신호 인식을 하실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을 하시면 일반 개인들은 몇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먹었다 그러면 어떤 심화적인 어떤 그 사례도 있을 수 있어도 그건 아주 소수의 일부분에 국한된 얘기고 대부분은 다 실패입니다. 그것도 큰 실패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많이 빠졌고 최근 들어 그리고 거래가 붙어 있고요. 또 캡슐 내시경이라는 그 자체의 개념은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의 어느 정도의 반등이나 약간 우호적인 주가 흐름은 기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세적인 현재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장기 투자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초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하고, 그리고 못 빠져나오신 분들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이 회사가 뭐 다른 어떤 액션을 통해서 반등을 모색하는 작업을 할지 몰라도 이 종목에 대한 특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절대 금물이고, 또 매매 또한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